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연말 특집 신년 운세로 주식투자법을 알아보자 편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명리학자 현암 김호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번에 이 갑을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 일간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간 보는 방법 설명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만세력 어플을 다운받으시든지 그냥 네. 들어가셔서요. 거기에다가 생년월일시를 입력시키면 연월일시에 8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태어난 날, 이게 본인의 일주라고 합니다. 근데 시는 뭐 틀려도 그거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모른다고 해도 생년월일만 알면은 네. 이 태어난 날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어플로도 내 사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사주 풀이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병정무기인데요. 네. 병일주부터 한번 네, 볼까요? 병사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병사주의 종합 운세 좀 알려주세요. 병일주는 이민년은요. 평관편인이라는 운이 들어오는데 네. 이 운은 이 편이라는 글자가 기울 편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르질 못해요. 아, 근데 이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네.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해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변화보다는 안정, 내실을 이렇게 다지는 게 필요하죠. 이민년에 약간 병사주는 좀 안 좋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월운을 보면은요. 네. 이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네. 후반기에 가서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것을 그때 가서 하는 게 내년 운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예. 뭔가 금전운이 좋은 달은 어떤 달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전반기에는 돈이 많이 나가고요. 후반기에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은 달이 8월, 9월, 10월 이렇게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7월까지는 돈이 나가는데 특히 4월, 6월, 7월은 돈이 많이 나가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반기에서는 지출할 것 좀 하고 네. 후반기에는 걷어들이고 이렇게 쓰면은 괜찮습니다. 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일을 많이 벌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병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주별 운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주별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병인일주는요, 이 8월에서 10월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8, 9, 10, 10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병술일주를 보면 4월이 소화기 건강 조심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4월은 갑진월인데요. 네. 이런 달은 진하고 술이 부딪히면 소화기 쪽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달에 위장병, 네. 심하면 식체, 식중독 이런 것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병명까지도 사주에서 다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신일주를 보면은요, 네. 3월이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2월이 힘들었는데 3월이 되면 회복이 돼요. 네.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업무 하는 데는 좋은 달이 됩니다. 3월은. 그 다음에 병호일주는 12월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12월은 연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12월에 들어와 있는 글자가 임자라는 글자인데, 네. 병호라는 글자는 이게 서로 본인이 불인데 물이 와서 다 끄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건강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 네. 사건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연말이니까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뭐 대체적으로 약간 2월, 4월, 7월들이 병사주에게 좀 약간 고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병사주를 가진 유명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병사주 갖고 있는 유명인은 누가 있을까요? AMD의 리사수. 이 아, AMD 이분인데. 요즘에 네. 주가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반도체, 뭐 AMD 뭐 맞습니다. 이런 주가들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떨까요? 근데 이분 사주를 보니까요. 네. IT업이 아니라 사실 사주를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을 되게 잘하는 이런 사주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예. 하든지. 예. 네. 병술일주는 이 식신이라는 글자를 밑에다 두고 있는데요. 네. 사주 자체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순환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간 게 재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은 뭘 하더라도 하는 잘할 재물로 것이다. 간다. 이렇게 보죠. 오. 근데 이제 아까 질문에 내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이 안 좋잖아요. 이분의 경우는 전반전보다 후반이 좋기 때문에 후반의 타이밍을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잘 않을까. 노려봐야 한다. 네. 아. 전반보다는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AMD는 반도체 전문 기업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히 다 결국에 성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 재능이 많은 분이에요. 돈 버는 재능이. 아. 사업적인 소질이 대단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병사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정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정사주의 공통운세 어떻게 될까요? 이민년은 정관정인이라는 운인데 병일주와 다르게 정일주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해입니다. 이런 해를 사주용어로 관인상생이라고 그러는데요. 뭔가 굉장히 또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뭔가 나를 도와주는 기분이 있고 네. 이런 해는 윗사람의 도움이 있는 해입니다. 오. 그래서 위에 분이 도와줘서 네. 내가 어떤 문서상의 이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해거든요. 뭔가 정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윗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겠어요. 도움을 받죠. 그런 내년에는 취업, 뭐 국가고시, 또 인허가, 진급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해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년을 좀 신경을 써서 성취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뭔가 시험을 준비하거나 뭔가 네. 진급을 준비하면 내년을 목표로 그렇습니다. 해보자. 그럼 재물운은 어떻게 될까요? 재물운은요, 네. 사실 현금보다는 이권 쪽으로 들어오는 해거든요. 이권이요? 그러니까 당장에 들어오는 것보다 네. 향후에 돈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아. 기반을 닦는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역시 병일주처럼요, 전반은 돈이 나가고 후반은 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네.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네. 재물운이 좋고요. 그리고 전반전에서 3월, 5월, 6월은 돈이 지출되는 이런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병사주와 비슷하게 그렇죠. 후반에 재물운은 좀 투자를 하고 네. 네, 후반전에 좀 걷어들이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일주별 운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정묘일주를 보면은요, 내년이 이민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2월도 이민월입니다. 오. 그러니까 연과 월이 같은 달이죠. 그럼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2월에 특히 문서, 시험 이런 인허가 이게 특히 좋은 달입니다. 2월이. 그래서 그런 달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축일주의 7월을 보면은 7월이 정미월이거든요. 근데 정축과 정미는 이 항상 위에는 같고 밑에가 싸우는 달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인과 업무적인 갈등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달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축과 미가 싸우면서 네. 갈등이 생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유일주를 보면은요, 3월이 조심해야 되는 달로 제가 했는데, 네. 3월은 개묘월입니다. 네. 근데 정유하고 개묘는 역시 묘충이 되고 정계충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와 운과 서로 싸우는 달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특히 이 묘라는 게 관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관절 건강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뛰어다니지 말고 네.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하고 이럴 필요가 있죠. 네. 정미일주는 11월이 아주 좋은 달인데요. 네. 11월이 이 신해월인데 이거는 돈과 명예가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들어오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네. 힘도 생기고 돈도 들어오고. 네. 근데 이게 합의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달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주별 운세를 확인해봤고요. 정사주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 누가 있을까요? 텐센트 마화통 회장입니다. 와, 이분은 정말 유명하죠. 네,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중국 메신저 네. 위챗 네. 이거 만들었다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위챗이라는 게 이게 보이는 물건은 아니죠. 그렇죠. 무형의 상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주를 보면 이분이 신해 무술 정해인데요. 네. 이 무술이라는 글자가 상관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이제 무형의 어떤 에너지입니다. 무형의 에너지요. 예, 그런데 그게 돈이 되는 글자죠. 와. 그리고 이제 이분 일주가 정해일주인데 네. 해라는 글자가 정일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글자인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윗사람의 혜택, 이제 좋은 집안, 좋은 위에 사람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업종을 제가 보니까 네. 뭐 위챗, 그다음에 QQ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게임, 인터넷 게임도 맞아요. 상당히 네. 강세라 그래요. IT, 뭐 예. 인터넷.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이렇게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무형의 그렇죠. 가치죠. 네.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사주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는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안 좋아서 내후년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후년이요. 네, 23년. 아, 약간 좀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풀리고 내후년이 거꾸로. 아, 22년은 좋아지는데 네. 23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23년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분 사주를 보면은요, 네. 이 해라는 글자가 위기 때 도와주는 저런 글자로 보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위기를 좀 충분히 헤쳐나갈 수 극복할 있는? 수 있지 않을까. 능력이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오, 네. 네, 역시 텐센트는 죽지 않는다. 네. 이렇게 예, 정리해보면 그렇게 좋을 것 볼 같아요.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일주의 공통 운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무일주의 내년 운세 어떻게 될까요? 네. 무토일주는요, 네. 내년에는 이민년은 편재의 평관이라는 운인데요. 이 운의 특성은 뭐냐면 편재라는 거는 재물인데요. 돈 욕심이 나는 해입니다. 오. 그래서 돈 욕심이 많이 나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 밑에의 평관이라는 거는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네.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욕심은 많지만 돈 때문에 힘들어진다. 네.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해는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 네. 무리한 과잉 투자, 돈 꼬어서 투자, 이거 위험한 일이라는 아. 거죠. 그래서 돈 욕심은 나지만 자신의 능력에 넘어가는 일을 하게 되면 별로 좋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뭔가 그래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나빠져요. 네. 뭔가 무리한 투자나 뭐 신용이나 대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재물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투자 또는 불법, 탈법 이런 경제 활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재물운이 좋은 달 3월, 11월, 12월 연말이죠. 네. 대체로 후반에 가서 좋아지고요. 재물운이 나쁜 달 양력으로 7월, 9월, 그다음에 23년 1월 이런 달에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달은 3월, 11월, 12월이었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뭐 과잉 투자, 뭐 신용, 대출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일주별 운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주별 운세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제 무진일주를 보면은요. 네. 8월을 좋은 달로 제가 꼽았는데요. 이 새로운 사람과 파트너가 아이템을 가져와서 일을 함께 하는 달이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무슨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후반기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무인일주는 8월이 안 좋은 달로 제가 꼽았는데 네. 무신월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무진일주는 8월이 좋은 걸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인일주는 나쁜 걸로 설정을 했어요. 신하고 인이라는 글자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역마살이 부딪히는 달은 교통사고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에 글자가 같고 밑에 글자가 다른 경우는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네. 다툼. 이 두 가지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술일주는요, 6월이 좋은 달로 제가 꼽았는데, 네. 꼬였던 일, 힘들었던 일이 해결되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달에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적극적으로 그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일주는 9월이 힘든 달인데요. 이런 달에는 사실 총체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겁재, 상관 이런 운이 들으면 네. 돈도 나가고 몸도 다치고 구설수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달에는 전체적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좀 조심스럽게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주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무사주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 누가 있을까요? 메타라고 네. 이 페이스북 이번에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그랬죠. 네. 맞아요. 네.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네. 네. 이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네. 근데 이 무신일주의 신이라는 글자가 네. 돈 버는 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는 네. 이 금기운이지만 사실은 수의 장생지라고 하는데요. 물이 샘솟는 자리라고 그래요. 물이 샘솟는 자리요? 그런데 이 무토는 물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바로 밑에 돈이 샘솟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네. 여기서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냐. 아, 그 다음에 이분이 태어난 해가 갑자년입니다. 네. 역시 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자는 돈이기도 하고요. 네. 또 IT 쪽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아, 네. 페이스북의 내년 운세를 마크 저커버그의 운세를 통해서 뭔가 추정해 본다면 이번에 왜냐하면 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사명이 뭔가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메타로 바뀌었는데 투심이 떠난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페이스북으로 좀 투심이 쏠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어떻게 내년 운세 바라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중반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뭔가 이런 변화들이 좀 네. 뭔가 힘들 수 힘들 있다. 걸로 보고요. 후반에 가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23년 같은 애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내년보다는 네. 2023년이 훨씬 더 좋을 더 거다. 나아질 것이다. 그러면 2023년에 저는 메타 주식을 사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사주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기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운세를 가진 분들 내년 운세 어떻게 될까요? 저도 기토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네.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정제정관이라는데요. 아까 좋다고 좋다고 하시죠? 그랬죠. 네. 내년 좋으랍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요. 정제정관에는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내년에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리가 잡힌다는 뜻이죠. 네. 저도 아마 매일경제TV 덕분에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뭔가 기대를. 이번 컨텐츠가 대박이 나서 네, 저희와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콜라보를 하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로 하는 중요한 일을 네. 이룰 수 있는 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기 좋은 해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취업, 결혼, 승진 이런 거에 굉장히 실리가 있고 명분이 있는 해다. 그래서 내년에 중요한 해니까 기토일주는 내년에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운을 보면은요. 네. 대체로 이 토일주들은요. 네. 아까 무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연말돼야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2월, 네. 11월, 12월 추울 때지 않습니까? 추울 때 그러네요.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재물운이 나쁜 달은 7월, 8월, 10월 이런 달에는 이제 돈이 나가는 달이니까 네.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8월하고 10월은 좀 신중하게 보내야 되는 달입니다. 연말에 일단 재물운이 좋아지고 8월, 10월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내년이 좋다고는 했지만 네. 나쁜 달에는 또 나쁜인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주별 운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주별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기사일주를 보면은요. 네. 2월을 보면은 역시 2월도 이민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년의 이민월은 좋은 게 겹치는 달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2월에는 능력을 인정받고 자리가 안정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2월에. 그다음에 이제 김요일주인데 10월이 안 좋은 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네. 저도 김요일주인데 오. 이게 10월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0월은 경술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달에는 쓸데없는 고집이나 자존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달이에요. 10월을 조심하셔야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제 걸 아니까 네. 조심 많이 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10월에는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기해 일주를 보면은요. 5월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5월이 을사월입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주하고 월하고 같이 싸우는 달에는 네.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과로도 조심해야 되고 네. 말도 조심해야 되고 원거리 여행 이런 거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김일주의 11월을 보면은요. 신해월인데 해하고 미가 합해서 두르기 때문에 네. 좋은 실적이 생기고 돈이 들어오는 달이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던 영업 활동을 하던 이런 달에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어 굉장히 좋은 달이죠. 기미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11월이 굉장히 좋은 달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주를 갖고 계신 뭔가 유명 인사, CEO 누가 있을까요? 근데 기토일주의 사업가를 네.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네. 유명한 CEO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토일주들의 특성이요.
이 토라는 글자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용력이라든가 조종자 역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약해요. 아까 뭔가 갑사주처럼 예. 리더십이나 예.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들은 예. 좀 부족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잘하죠. 네. 저같이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아, 교통 정리해주고 이런 아. 거는 아주 소질이 있습니다. 다 품어주는 네. 그런 토양 같은 그런. 맞습니다. 바로 돼지. 기토가 돼지거든요. 뭔가 어머니 같은 마음. 예. 그런데 이제 네. 사업가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실제 찾아보니까 없어요, 자료가. 네, 이렇게 오늘은 병정 무기 사주에 대한 신년 운세 그리고 내년 운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사주분들 이 신년 운세 그리고 내년 운세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